자, 오늘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중첩과 중첩의 원리와 그 다음에 간섭과 독립성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이제 그 간섭 방식 중에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고 이거 한번 분석해보죠. 자,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에요. 이 파동의 이름을 우향파라 하고 이 파동의 이름은 좌향파라고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멈춰있는 순간이에요. 자, 이거는 몇 주기일까요? 지금 이 개념은 파동의 발생 및 진행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거 대답 못한다는 얘기는 공부 안 했다고 봐야 돼요. 4분의 1주기 정답. 4분의 1주기입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에요, 당장.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어요? 이 마루죠? 그러니까 이 전체 좌표상에서 첫 번째 칸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첫 번째 칸, 여기. 그지? 거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모습이 됐는데, 마루가 한 칸 진행했다고. 한 칸. 근데 네 칸이 뭐야? 1파장이죠? 그럼 한 칸은 몇 파장이야? 4분의 1파장이지. 그럼 몇 파장 진행한 거야? 한 칸 진행했으니까. 4분의 1파장 진행한 거야. 1파장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지? 1주기라고 하지? 그러면 4분의 1파장 진행할 때의 시간은 몇 주기야? 4분의 1주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거는 쓰지 않아도 이제 보면은 요 논리를 머릿속에서 전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니? 해야지, 당연히 이제. 아, 이거 언제 배운 건데? 그지? 4분의 1주기 지나간 거야. 이것도 볼까? 좌향파라고 있지? 그 왼쪽으로 할 거 아니야? 요걸로 잡아볼게. 요거. 몇 칸째냐면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칸이야. 마루 지점이. 그지?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였어. 근데 좌향이야. 그럼 여기다가 지금 요렇게 하나 진행한 거지, 한 칸. 몇 파장 진행했어? 4분의 1파장 진행했지? 그럼 몇 주기 지난 거야? 4분의 1주기 진행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4분의 1주기 진행하는 동안에 얘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4분의 1주기 진행한 모습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동시간대에 각각 이렇게 진행한 거지. 4분의 1파장씩. 오른쪽, 왼쪽으로. 됐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파동의 중첩이잖아요. 간섭. 맞죠? 그럼 중첩부터 시켜야 되죠. 중첩이 되려면은 중첩의 정의 기억나세요? 그죠? 최소 2개는 있어야 되죠, 파동이. 이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파동이 중첩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거랑 겹침하는 거야. 근데 왜 이걸 내가 따로 그렸지? 겹쳐야 되는데? 겹쳐서 그리면 복잡하니까, 헷갈리니까 나눠서 분석적으로 분해시켜가지고 따로 그려놓고 이거랑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합치면 돼.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랑 그냥 이 상태로 보면서 합치기를 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겹쳐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겹쳐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보세요. 요 마루 지점이 여기 첫 번째 칸에 마루랑 마루가 같은 지점에 겹쳐있는 거야. 요 같은 위치에서. 알았어? 이 X축이 뭐죠? 무슨 물리량이에요? 시간? 시간이 될 수가 없지. 이게 0초고 이게 4분의 1주기인데. 위치죠. 그죠? 그러니까 1파장인 걸 구한 거잖아. 위치니까. 그지? 변이 위치 그래프에선 1파장 구할 수 있고,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주기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1파장을 구한 거니까, 변이 위치 그래프야. 시간 그래프가 아니고. 지금 내가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을 따로따로 준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위치 좌표상에서, 위치축에서, 여기 첫 번째 칸에 위치에서 내질의 변이가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변이들 중에서는 최대 변이죠?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진폭. 그러니까 진폭이 플러스 1이고 진폭이 플러스 1이야. 근데 같은 위치상에서 이 변이랑 이 변이가 지금 합쳤을 때, 중첩됐을 때, 중첩의 원리에서 각 파동의 변이의 합은 뭐가 된다고?
합성파의 변이가 된다 했지. 그걸 이용해서 계산 시작하면 돼. 그냥 간단한 논리야. 뭐 하면 돼? 그냥 더하기 하면 되는 거야. 됐지? 밑으로 갑니다. 그려봅시다. 자, 우선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지금부터 색깔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색깔 바꿔가면서.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여러분들 원하는 색으로 아무나 쓰십시오. 첫 번째 칸에 여기, 아니, 첫 번째 아니라, 그냥 뭐야, 여기. 기준. 맨 왼쪽. 여기 변이 얼마야? 0, 0이지. 둘 어떻게 하라고? 더해. 그럼 얼마야? 0이지. 정답은? 0. 0이야. 됐지? 하나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1번 칸에서 변이가 플러스 1이고 변이가 플러스 1이지. 합치면 얼마야?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2. 플러스 2에다 찍어야 돼. 다음 세 번째. 여기지. 두 번째 칸. 빵, 빵이지. 정답은? 합치면 빵. 눈치챘냐,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마1, 마1이지. 합치면 마2. 그러니까 각 파동의 변이의 합을 하라는 뜻은 변이의 크기의 합이 아니라 변이의 합이니까 부호도 고려해야 돼. 위로 아래로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이거 고려해서 넣어야 돼. 알았어? 자, 여기까지. 그럼 대충 눈치챘어,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노트 보면서 하세요. 여기는 빵이겠죠? 여기는 플러스 2고 반복이잖아. 빵이고 마2 빵 이런 식이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이제 조용히 하고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곡선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 예쁘게는 그려야 되겠고, 자신은 없고. 아이고야, 왜 빗나갔지? 대충 이 정도 하자. 됐지? 괜찮네. 됐지? 이게 무슨 파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합성파야, 합성파. 괄호 열고. 간섭이 된 거예요? 간섭 현상 일어났죠? 간섭의 정의가 뭐였더라? 진폭 변화 현상. 진폭이 변했어요? 풀 1, 풀 1인데 얼마나 됐어? 풀 2가 됐잖아. 그럼 변화가 맞지? 그럼 진폭의 변화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일어났으니까 이건 무슨 간섭이라고 해야 돼? 정답. 이건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떤 한순간, 0초라는 순간에 두 개의 파동을 겹쳤을 때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야. 이게 보일 때는 이거랑 이거는 눈에 안 보여. 다시 말하지만 각 파동은 안 보이고 그 각 파동이 겹쳐있는 모습만 보여. 즉 합성파만 보여. 그러니까 저거 찾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걸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건 맞아. 보이진 않지만. 알겠죠? 이 어떤 한순간의 모습이야. 그거 잘 기억하고 있어. 캡처. 착. 한순간. 자, 이러고 있다가 4분의 1주기가 지난 거야. 4분의 1주기가 지났으니까 이 모습으로 바뀌었겠지. 얘는 이걸로 바뀌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순간. 합성시키는 거지. 지금 한 지점에 겹쳐 있으니까. 그지? 그럼 겹치면 눈에 보여, 이제? 색깔 바꿔. 흰색으로.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 아까 저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다른 색깔로. 여기 변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변이가 플러스 1이죠? 맞아요? 그럼 거기서 합치면 얼마죠? 예,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0이에요. 0. 체크. 그 다음 두 번째. 여긴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죠? 0. 자, 듣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작성하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거 푸는 시간이에요. 전 가이드 해줄 뿐이에요. 이거는
플러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 합치면 0. 눈치챘냐 이제? 어떻게 돼? 몽땅 0판이지. 아사리판이죠. 심지어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점 찍은 데는 어떤 특정 지점들만 찍은 거잖아. 근데 연속적인 모든 지점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는 이렇지. 봐봐. 이게 지금 겹쳐 있는 거니까 지금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요 노란색 그래프랑 요 주황색 그래프랑 데칼코마니야. X축기점으로. 맞지? 그러면은 뭐 어느 지점을 잡든지 간에 해당 변이랑 해당 변이는 데칼코마니니까 변이 크기가 동일해. 근데 한 녀석은 마이너스고 한 녀석은 플러스니까 당연히 같은 절대 크기에 부호가 반대면 더하면 빵이지.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도 어느 지점을 잡아도 다 0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도 그랬다면 저기도 그렇고 다 그러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치별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진폭이 얼마였더라 둘 다? 크기가 1이었지? 이거 둘 다. 근데 합쳤더니 진폭이 어떻게 됐어? 0이 됐지. 진폭 변화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작아졌어? 커졌어? 작아졌지. 그럼 합성파 맞아? 합성파라고 할 수 있나 이게? 합성파라고 할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합성된 상태니까 이거 무슨 간섭이라고 해야 돼? 예, 상세 간섭. 일단 합성파라고 쓰자. 합성파는 아닌데 그지? 파동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파동의 모습은 아니잖아 이 순간에. 그지? 그럼에도 진동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일단은 어쨌든 각 파동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그냥 합성파라고 적고 얘는 지금 상세 간섭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분? 기본기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제 응용 버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네 됐어요? 저거 있죠? 이거 왼쪽 거 이거. 이거 잡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할 수 없으니까 써야 돼. 그냥 그려야 돼.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 그려. 열심히. 그러면 이게 몇 초일 때 모습이야? 이게 몇 초일 때 모습이야? 0초일 때 모습이지? 이게 0초일 때 모습. 하얀색은 몇 초일 때 모습이야? 4분의 1주기일 때 모습이지? 이거 두 개란 거지 우리가. 맞지? 지금 여기에 요 좌표랑 나봐. 여기 좌표랑 좌표 여기 좌표랑 여기 달라? 좌표 1,0 똑같지? 그러니까 같은 좌표 1,0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좌표상에서 이런 합성파와 이런 합성파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옮겨 붙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엔 요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4분의 1주기 지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하얀색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냐면 합성파가 지금 움직이는 거야. 이랬다가 선생님 손 봐. 이거 이게 지금 노란색이야. 이랬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다가 내려오는 거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파동이. 알겠어? 제가 아까 응용 버전 쓴다고 했죠? 4분의 2주기 갑니다. 색깔 바꾸세요. 4분의 2주기는요 방금 이 파동 있죠? 이거 저처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저 따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요. 예쁘게 그려주려고. 그냥 옮기면 되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거지, 우양파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예쁘진 않은데 의미만 파악하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얘는 좌양파니까 이렇게 나지. 그치? 그럼 이 초록색은 몇 주기야? 4분의 두 칸 같잖아 저거에 비해서 4분의 2주기야. 이건 몇 주기야? 이 초록색은? 4분의 2주기야. 그치? 4분의 2주기가 됐을 때 합성파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 돼. 그럼 여기 변이 0이지? 여기도 변이가 0이지? 합치면 0이지? 그러니까 0이니까 당연히 여기지? 자, 색깔 바꾸세요.
여기죠, 0. 그 다음 첫 번째 칸, 여기. 요거죠? 초록색. 그 다음 이 초록색은 여기지? 그럼 마1하고 마1이지? 골고리네, 그러니까. 마1과 마1을 변이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중첩의 원리로? 마2가 되죠? 마2 되죠, 마2. 여기네요? 그죠? 눈치챘어, 이제? 여기는? 안 봐도 비디오지, 뭐야? 0이지? 아니, 보긴 해, 근데. 처음이니까. 이거 0이지? 이거 0이지? 0이네. 그냥 더하면 돼, 그냥. 더하기 논리야. 그 다음은? 풀리. 진짜 눈치챘지? 이 초록색 점 찍는 거 봐봐, 어때? 이런 식이지? 당연한 거야, 반복이니까, 이제부터. 패턴 반복이니까. 똑같이 그려야지.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야죠? 오늘의 최대 고비. 원래 막 그리면 되는데 예쁘게 안 그려주면 너네가 나중에 헷갈리니까. 잘 그렸다. 오늘 컨디션이 괜찮네. 이놈의 곡선만 나오면 아주 그냥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데 그냥. 됐다. 이거죠? 이 몇 주기예요? 네, 4분의 2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좀 쉬워요. 그림 그리기가. 4분의 3주기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갈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건 안 그려도 돼. 의미만 알면 되니까 4분의 1주기 또 진행하는 거지. 이러면 4분의 3주기지. 이것도 좌향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 연속으로 이어 붙이면 돼. 이것도 이렇게 붙이면 돼. 그래서 합치는 거야. 여기 변이 얼마야? 플러스 1이지? 이거 얼마야? 초록색. 마이너스 1이지? 합치면 빵이지. 색깔 바꿉니다. 빨간색으로. 색깔을 계속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거야. 좀 오늘 색깔 많이 써야 돼.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풀1, 마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빵이니까 빵이지. 눈치챘지? 또 눈치를 채버렸지. 어떻게 하면 좋니? 눈치채버렸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데칼코마니라는 얘기야, 위아래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 겹치니까 내가 따로 뺀 거야. 하얀색하고 겹치니까. 원래 하얀색이랑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쫙 그려줘야 돼. 이거 몇 주기야? 이거 4분의 3주기야. 그럼 이제 몇 주기야? 다음 한 번만 더 가면? 한 칸 더 가면? 4분의 1주기 더 진행해서 이제 드디어 1주기가 진행하지. 1주기 진행되면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파형이 0초일 때 모습하고 1주기일 때 모습하고 어땠어? 똑같다죠. 1주기 지나면 파형 모습이 동일해지죠, 원래 모양으로. 그러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으로 되돌아오니까 이거랑 합성파를 만들면 당연히 무슨 그림 나와? 이거 나오지. 안 그릴 거야. 이거 노란색 다시 나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겠네. 이게 한번 돌아서 이제 드디어 1주기가 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어떤 순서인지 알겠냐? 여기만 쳐다봐. 여기 두 칸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요거 한 덩어리. 잘 봐. 처음에 노란색이었지? 4분의 1주기 지나니까 하얀색 됐지? 4분의 1주기 지나니까 초록색 됐지? 4분의 1주기 지나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다시 4분의 1주기 지나니까 노란색으로 다시 바뀌었지? 그러니까 4분의 1주기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어? 이렇게 출렁 이렇게 바뀐다고. 이거는 얘가 이러고 있을 때 얘는 이러고 있었어. 같은 순간에. 이 같은 순간이거든, 노란색이. 이러고 있다가 4분의 1주기 지나면 하얀색, 4분의 2주기 지나면 초록색, 4분의 3주기 지나면 빨간색, 4분의 4주기 1주기 지나면 노란색. 출렁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가 출렁 이런다는 거야, 지금. 잘하지? 이거 보통 똑똑한 사람도 이거 잘하지 않나? 뭐지? 내가 똑똑한 편지? 이거랑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얘도 그러겠네.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이 움직이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개, 네 개가 다 같이 각자리에서 다 출렁 움직이는 거야. 알았냐? 근데 이 4분의 1주기도 4분의 1주기 나름이지. 4분의 1주기가 만약에 좀 시간이 간격이 크다.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니까 이게 출렁되는 게 잘 보여. 출렁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저 4분의 1 주기가 굉장히 타이밍이 짧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출렁출렁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너네는 어떻게 보여 이거? 이게 출렁출렁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이게 더 빨리 이렇게 다락 움직이면 거의 얘가 4분의 1 주기로 바뀔 때는 이 자리 없지 이제 이 파동이. 그지? 파동이 여기 하얀색 자리로 이동하잖아. 그런데 내 눈에는 이 노란색이 보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없는데 있다야. 없는데 보인다야. 없어! 없는데 보인다야. 어? 없는데 있다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실제는 없는데 하얀색 자리로 갔는데 그래서 없는데 이 자리에 없어. 이 변이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내 눈에는 남아있어. 그림이. 내 눈에는 잔상, 관찰자 입장에서 잔상이라고 하는 거지. 혹시 줄넘기 이거 막 뛸 때 봐? 이거 저 2단 뛰기 할 때 파라락 돌릴 때 봐? 아니면 그냥 1단 뛰기로 그냥 가볍게 뛰어도 권투 선수들 탁탁탁 뛰잖아. 그 줄넘기 할 때 못을 봐봐. 그 사람 보지 말고 줄이 어떻게 보여? 분명히 줄이 여기 있었거든? 근데 따라락 내려가면서 아래로 갔는데 여기 있는 게 보여.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잔상 때문에 분명 저 아래로 갔음에도 위에 있는 장면이 보인다. 그리고 바로 또 제자리 채워지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이런 선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마치 그 알지? 그 졸라맨 그려가지고 이렇게 타라락 넘기면은 그림이 연속으로 짜라락 만들어지는 것처럼 잔상 효과가 생긴다고. 사람 눈이 느려. 셔터 속도가 느리다고. 그래서 이게 각 선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촤르르르 이렇게 보인다고 빨리 하면. 그래서 면적으로 보여. 면. 이렇게 생긴 면. 아몬드처럼 생긴. 이거 아몬드 같지? 맛있는 아몬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 가만히 있지 않지?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잖아. 계속. 드르륵 지나가잖아. 드르륵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 장면이 안 보이고 드르륵 지나가는데 겹쳐서 합성파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합성파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하고 있지만 눈에 보일 때 합성파로 보일 때는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정지 상태로 마치 줄넘기 하듯이 따라락 움직인다고. 이런 파동은 무슨 파동이라 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파동이야. 그죠? 이거랑 좀 다른 파동이지. 그러니까 이건 합성파이자 정상파라고 해요.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쓰자. 쓸 게 좀 있어가지고 요걸 정상파라고 해. 정이 뭐냐면 정지하다 이런 뜻이고 상은 상태. 그 무슨 파야 이게? 정지 상태의 파동 이런 뜻이지. 파동이 원래 정지돼 있어? 파동은 원래 진행해. 파형이. 그치? 에너지 전달 현상이고 파형이 진행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건 진행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가만히 제자리에 정지해서 위아래로만 떨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 파동 이런 뜻이야. 줄넘기 하듯이. 알았어? 제가 이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아몬드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됐니? 이 아몬드의 꼭대기 부분 있죠? 여기. 이게 뭐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거니? 이 노란색이? 이 노란색이잖아. A파동하고 B파동에 마루랑 마루가 합쳐져가지고 형성된 진폭 변화 간섭, 보강 간섭 현상이지? 이게. 맞아? 그지? 그럼 결국 여기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니? 마루와 마루가 중첩의 원리로 합쳐진 곳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루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얘네들의 마루 지점. 알았어? 그럼 여기 마루 지점이고 이건 뭐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마루야. 아까 한 칸이 몇 파장이었어? 한 칸이 4분의 1파장.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음 마루까지가 어디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잘 봐. 이게 마루일 때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마루인데 거긴 볼록하게 위로 솟았는데 얘처럼 골과 골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초록색 보면 안 돼. 이거 다른 시간대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해가지고 마루의 위치가 변경됐을 때 장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순간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잡아야 그게 뭐야? 1파장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0초일 때에 마루 만난 곳이고 그 다음 0초, 같은 0초일 때에 여기가 마루 만난 곳이야. 그래서 이거랑 거리가 1파장이야.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이야.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을 너네한테 줬어. 물론 안 배우겠지만 이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근데 혹시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줬어. 그럼 주면 여기에서 한 칸 건너뛰고 두 번째 칸에서 두 번째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가 1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여기까지 몇 파장이야? 두 칸이지. 몇 파장이야? 반파장이지? 그럼 이 아몬드 하나의 이 수평 길이가 0.5람다다. 2분의 람다다. 반파장이다. 라고 외워도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어? 그러면 이거 두 개면 얼마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면. 아몬드 두 개면 1파장 되는 거야. 그럼 그거랑 여기 꼭대기랑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루야.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 그럼 이건 골이겠다. 요거잖아. 노란색. 그지? 근데 내가 색깔을 구별해 주니까 아는 거고, 검은색으로 다 글씨가 다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전부 까만색 글씨로 들어가면, 그지? 여기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1파장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틀리는 거라고.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저 마루가 만나서 더 큰 마루가 된 저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라고 해요. 아마 2배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 배겠지? 이렇게 더 뻥튀기 됐다는. 근데 외우기도 쉽지.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만 쳐먹어. 이렇게 돼 있잖아. 배 똥똥하네. 그래서 배 하고 외워도 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뭔 색깔? 오렌지. 자, 여기 변이가 얼마지? 여기 변이가 0이죠 다. 지금 잡는 지점들이. 맞아요? 여기는 변이가 0인 지점으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마디라고 불러요. 아, 지저분해지네 그림이.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마디 몇 개죠? 이 그림은? 네,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배는 몇 개죠? 네, 4개예요. 정답. 하나, 둘, 셋, 4개예요. 5, 6, 7, 8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배는 4개. 알았어?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 합성파가 저 2개의 파동의 진폭보다 2배가 커져 있는 상태의 정상파가 줄넘기가 하듯이 보인다는 거야. 됐죠? 진폭이 커졌다고요. 그죠? 이거 진폭 증가 현상이 발생했지? 그러니까 무슨 간섭이야 이거? 보강 간섭이야. 하얀색은 무슨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상파는 보강 간섭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도 만들어지는 거야?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야. 시간별로 이루어지는. 알겠지? 진폭이 커지는 거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마이크 얘기할 때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소리를 구별하는 3가지 요소. 뭐였어? 예? 높낮이 하나. 오케이. 그걸 2글자로 음정이라고 해. 영어로 피치. 소리의 세기, 크기. 정답. 세기와 크기는 같은 말. 큰 소리, 작은 소리.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높낮이는 고음, 저음. 하나 더. 소리의 뭐? 음색.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했을 때하고 피아노 했을 때하고 구별이 되지. 똑같은 뭐 캐논을 연주해도. 캐논 알지? 따다다다다 땅다다당다당. 피아노로 치는 거랑 바이올린으로 켜는 거랑 똑같지. 음정은. 음정은 같은데 음색이 달라. 그러니까 눈 감고 가린 다음에 블라인드에서 이게 뭘로 킨 거고 이게 뭘로 한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로 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구별이 되잖아. 그게 음색이야? 그건 사람 목소리에도 적용이 되지 당연히. 저기 좋아하는 가수들 있으면은 누구 가수는 막 고음인데 누구 가수는 막 저음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김범수 좋아해요? 김범수 노래 최근에 봤는데 아주 노래를 그냥 맛깔나게 하네. 역시 김범수. 그 있잖아 4대 천하. 몰라? 김나각이 몰라? 4대 천하 몰라? 김이 누군데? 김범수고. 나가 누군데? 나얼. 박이 누군데? 박상민 아니고 박효신. 이가 누군데? 이수. 이수 몰라? MC 더 맥스? 나 좀 봐. 4대 천하. 그 노래 목소리 다 구별되잖아, 넷이서. 같은 똑같은 노래를 커버해도. 그렇지 않을까? 자, 근데요. 소리를 구별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소리가 이 소리랑 이 소리가 합성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겹쳐져가지고 중첩이 일어나서 합성이 되면 정상파가 만들어져서 진폭이 바뀌잖아? 그럼 그 3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뀌어. 뭐가 바뀔까? 세기가 바뀌어. 정답. 세기가 바뀌는 거야.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냐면 진폭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
큰 소리가 나면 진폭이 큰 거고 작은 소리가 나면 진폭이 작은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음정이 높으면 뭐가 바뀌는 거지? 음정이 바뀌면? 네, 파장. 그렇죠. 진동수죠. 그러니까 고음이 되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고음이건 저음이건 공기 중에서는 똑같은 속도로 진행해. 그 우리 배웠잖아. V는 F란다. 그럼 속력이 통제되어 있는데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진다고. 진동수랑 파장이 서로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지? 그럼 만약에 파장의 변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동수가 바뀌는 거야.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고음이 되는 거야. 저음이 되면 진동수가 떨어지면 파장은 길어지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이거 파장 바뀌었어? 파장 몇이었어 이거? 몇 칸이야? 4칸이지. 이거 파장 몇 칸이야? 4칸이지. 파장 안 바뀌었지?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파장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고. 파장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파장 변화가 없었어. 즉 진동수의 변화도 없었다는 얘기야. 소리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맞아? 그러면 음정은 안 바뀐 거야. 그 뭐만 바뀐 거야? 소리의 세기만. 그리고 음색은 처음에 파형의 모양으로 이미 결정이 끝났어.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저기 하나 적으세요. 이 정상파가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이거 정규교육 과정에서 안 배우는 거야. 원래 물리학원 정규교육 과정에서 안 배우는데 여기 책 뒤에 보면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서 이것 때문에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겸사겸사 간섭 얘기하면서 끌고 온 거예요. 정환이 잔다! 이거 좀 쓰세요. 정상파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어디서 사용되는지. 악기. 뭐 다른 데도 많아요. 많은데 제일 우리가 친숙하고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이 이거야. 악기. 악기의 본질은? 악기의 본질이 뭐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악기의 본질이죠? 혹시 악기 중에 오카리나라는 악기 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인데요. 제가 게임 매니아거든요. 근데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 요새. 그 게임 중에 그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어. 이거 편집해야 되나?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어. 근데 거기 젤다의 전설 게임의 시리즈 중에 오카리나의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거기서 그 게임 중간중간에 계속 오카리나를 불러. 그 캐릭터가, 주인공이. 그 오카리나 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게임이니까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악 그냥 BGM이구나 이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 오카리나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맨날 그 선생님 락커 알지? 락커? 맨날 일렉트릭 기타만 듣고 딩징징징징 뭐 이런 거. 그다음 드럼 다다다다다 치는 거. 그다음 베이스 둥둥둥둥. 그리고 앞에 보컬. 이러니까 이게 끝이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들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식상하잖아. 그런데 악기도 맨날 그러니까 기타 아니면 드럼 아니면 뭐 이런 것만 보니까 베이스 이런 것만 보니까 뭐 조금 이제 바뀌어봐야 피아노하고 이제 통기타 정도인데 다들 그것만 하니까 식상하잖아. 근데 그 게임에서 그 오카리나 이렇게 삐리리라고 부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 강추. 근데 오카리나를 자꾸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렇게 자꾸 소리 들어봤거든? 소리가 예뻐, 되게. 저 약간 맑고 고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찾다 보니까 오카리나 거기 같이 이제 부속으로 같이 알고리즘 타서 검색되는 하프도 있더라고요. 하프 아시죠? 왠지 약간 그리스 여신들이 이렇게 따르릉 할 것 같은. 그리스 신화의 그 여신들. 그지? 하프 소리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와, 역시 하프도 좋더라고. 근데 다 고가야. 오카리나 고가는 아니야. 조그만 거니까. 근데 작은 거 치고는 비싸. 그 소리 내는 게 만만하지 않지. 근데 하프는 종류별로 많더라고. 요만한 것도 있고, 작은 거. 그, 놀면 뭐하는가? 거기서 유재석이, 봤어? 봤구나. 그 선생님하고 이제 큰 하프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앉으세요. 계속. 실제로 그, 오케스트라 하모니 가가지고 진짜 실제로 연주를 했어. 유재석이. 몇 개 뚱뚱뚱뚱 하더라고. 근데 듣는데 하프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 근데 젤다 전설에 하프 소리도 나오거든. 게임맨이야. 그러니까 하지는 못하니까 보기만 하는 거야. 야, 추억인데. 1988년에 나온 겁니다. 그 게임이. 아직도 하요. 그 게임이. 지금 3D로 다 이제 더 진화해서 나왔죠. 게임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런 악기들. 원래 아름다움이 본질이잖아.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거기에 본질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일렉트릭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타도 이렇게 볼륨 올리면 스피커 짱짱하게 나가서 저기 5만 명이 콘서트장에 와도 다 들려. 저기 끝자락까지, 구석까지. 그죠?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악기 기타 치면 뭐 어떻게 돼? 저기 멀리 10만 명 보이는 데까지 거기 기타 소리가 안 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하지. 그리고 스피커로 이렇게 하지. 근데 그 마이크가 없던 시절은 어때? 마이크가 언제 나왔겠니? 마이크 기술이 거기 뭐가 들어갔어? 전자기도 기술이 들어갔잖아. 패러데이 법칙이. 그럼 1800년대 후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악기를 소리를 들리겠냐고. 멀리까지 큰 소리로.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걸 알아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무슨 방법이냐? 예를 들어 통기타 같은 경우에 그 통 있잖아, 울림통. 일렉트릭은 그게 없지. 일렉트릭 기타는 통통통 치면 띵띵띵띵띵띵 소리 나고 끝나. 근데 기타 소리는, 저 통기타 소리는 띵 치면 그 소리가 물론 밖으로도 가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그 구멍 안으로. 그러면 들어가면 뭐가 있지?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무통밖에 없어. 나무벽밖에. 그럼 나무벽에 가서 부딪히고 되돌아 나오는 거야. 근데 걔만 되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갔던 소리도 되돌아 나와. 저기 갔던 애도 나오고 나왔던 애도. 그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지. 이게 무슨 현상이야? 파동의 중첩 현상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간섭이 일어나지? 진폭의 변화가 발생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상화도 있겠지만 이상화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왜냐면 스르륵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딱 이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 보강 간섭도 일어나고 상쇄 간섭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이거 만들어져. 어디서? 울림통 안에서. 이거 만들어진다고. 그럼 진폭이 어떻게 돼? 커져. 그럼 뭐가 커지는 거야? 소리에. 세기가 커지는 거야. 그럼 소리가 커지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상태로 밖으로 나오겠지. 그럼 그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관중들한테, 관객들한테 소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잘 들리게 하려고 그런 걸 만든 거지, 울림통을. 알겠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스피커 쓰지 말고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저 쓰레기통 조그만 거 하나 사. 통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 그냥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통.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돼?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뭐를. 소리 나는 장치를. 뭐 스피커도 되고 쬐까만한 거 넣어. 그리고 소리 딱 키워. 어떻게 돼? 여기서 칠 거 아니야. 울림통 만들어서 밖으로 나간다고. 어떻게 돼? 큰 소리 나가. 볼륨 안 올려도 소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야, 이게. 알았니? 응. 그러니까 악기의 본질은 아름다운 소리를 보내서 감동시키는 게 맞지만, 거기에 하나 더 추가로, 하나 더 기능상으로는 그 멀리까지 보내야 되니까 소리를 키워야 돼. 악기는 그게 태생적 목적이야. 소리가 커야 돼. 그치? 일렉트릭 기타 같은 거 띵띵 치면은 저기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치는 모습만 보이지 뭘 하는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치? 일렉트릭은 울림통이 없잖아. 대신 그거는 쳐가지고 저기서 스피커에서 쫙 나가는 거지. 그 만약 스피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띵띵띵 소리 들리면 그냥 완전히 애기 소리야. 그죠? 근데 통기타는 그게 아니죠. 띵 치면 큰 소리. 그게 무슨 원리야? 이 현상이야, 정상파. 정상파가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 현상을 이 악기, 음악 이쪽 분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명현상이라고도 불러요. 제가 공명 아니야. 공명현상. 정상파가 만들어져서 큰 소리로 바뀌는 현상. 공명. 알았지? 이 책의 뒤에 챕터에 보면 악기가 나오거든. 그게 무슨 현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정상파, 공명현상에 의해서 큰 소리로 만들어져서 여기 관객석에 다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렉트릭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키워가지고 상대방한테 들리겠다고. 그리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소리를 최대한 한 사람한테 모아주기 위해서 저기 공간에 벽이나 천장에다가 반사판을 설치해가지고 소리가 반사돼서 되돌아오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아주기 위해서 또 역시 보강간섭을 일으켜가지고 큰 소리가 들리도록 해. 그 마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바로 앞에서 듣는 것과 같은 효과로. 그래서 돈 주고 하는 거야. 그 현장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연주자가 바로 앞에서 자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연주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간섭에 대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네, 됐죠?